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강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7월 21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코인 파헤치기 또 세 가지 키워드로 해가지고 네. 주제를 좀 잡아오셨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마침내 이더리움 머지. 머지가 뭐지 했었는데 네, 이번엔 드디어 마침내. 네. 네. 두 번째는요. 메타콩즈 너마저 라고 갖고 왔고요. 세 번째는 내 돈인가 네 돈인가. 네. 하나하나 흥미로울 것 같은데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침내 이더리움 머지. 머지가 뭐지?부터 해볼까요? 네. 요즘 그 접속사 가운데 마침내가 가장 유행하는 접속사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침내를 들고 와봤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건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드디어 뭔가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최근 보면은 일주일간 사이에 이더리움이 한 50% 급등했습니다. 확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비트코인도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20% 올랐는데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훨씬 컸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위인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약간 좀 시가총액이 작은 친구들이 약간 50% 오르는 것과는 또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무슨 일이 강세를 있었냐? 줬을까? 맞아요. 궁금해할 텐데요. 그게 바로 merge 업그레이드 때문입니다. 이 merge는 그 우리가 M&A 할 때 그 M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최근에 이제 7월 우리 시간으로 7월 15일 날 새벽쯤에 트위터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이더리움 재단에 있는 팀 베이코라는 개발자가 트윗을 올렸는데 이 자기들끼리 개발자들끼리 컨퍼런스 콜을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고 9월 19일 머지가 완성될 거다라면서 목표 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머지가 뭔지 이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트위터가 올라오자마자 뭐 즉각 막 가격이 막 급등하진 않았는데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머지가 뭐지라고 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그 이 조선일보 채널에서 머지, 이더리움 머지 고란 검색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맞아요. 설명해 주셨죠. 한 3달 전, 2달 전쯤에 제가 설명해 드렸을 텐데 까먹으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검증을 하는 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지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금융기관을 예로 들게요. 은행에서 내가 예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라고 검증을 누가 해주냐면 그냥 국민은행이 해줍니다. 국민은행 도장 찍어줘요. 자기네 서버에다가 내가 1,000만 원을 맡긴 기록을 이제 보관을 해서. 그런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이 중앙화된 검증을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검증을 하겠다. 탈중앙화된 합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의 알고리즘이 지금까지는 작업 증명 방식이었습니다. POW, Proof of Work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뭔가 문제를 풀면은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지분 같은 걸 주는 뭐 이런 식이죠. 맞아요. 컴퓨터를 쉽게 말해서 열심히 막 돌려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건데 이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분 증명은 뭐냐?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주는 건데요. 이 합의 알고리즘 POW 방식이나 POS 방식이나 뒷단에 깔려 있는 전제는 다 그렇습니다. 그 POW 방식에서는 만약에 이 검증을 하는데 거짓된 검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막 컴퓨터 돌리고 막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만약에 거짓 검증을 하게 되면 이 체인에서 나오는 코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체인이 약간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검증할 때 이렇게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검증한 사람들은 제대로 검증할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지분 증명 방식에는 뭐냐? 만약에 내가 지분을 이제 맡기고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틀리게 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지분이 많은데 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런 약간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POW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merge라고 해서 이 병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OW 방식 메인넷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POS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엄청난 변화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노포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한 테이블이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은 거야. 손님이 너무 많아서 막 가게를 몇 바퀴를 둘러야 될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그럼 이제 가게를 확장하고 싶겠잖아요. 그렇죠. 확장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 가게 문을 한 몇 달 닫고 그다음에 뭐 약간 뭐 재건축을 하든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근데 돼요. 네. 지금 이 이더리움에서 음. 일어나고 있는 이 리모델링 음. 방식은 뭐냐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손님이 와서 김치찌개 먹고 있어요. 근데 확장 옆에서는 공사를 해야 또 되는 공사를 거예요. 하고 있어.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님이 김치찌개 먹고 있는데 김치찌개 막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게다가 막 손님들이 컴플레인 해가지고 네. 그 가게에 안 와.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아까 메인넷이 일단 돌아가고 있고 어쨌든 돌아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 POS 방식의 테스트넷 요거가 이제 비콘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9월 19일 되면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그걸 합쳐진다. 머지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머지는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해요. 네.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2024년 정도에는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아까 그럼 머지를 왜 하지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막 손님은 엄청 많은데 테이블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테이블 수를 더 늘리면 확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3가지 핵심적인 축이 있어요. 네. 보안성, 확장성, 탈중앙성. 요게 3가지가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게 트릴레마라고 해서 3가지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블록체인의 3가지를 다 좋게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확장성, 그러니까 이 처리 속도를 좀 높이려고 하면은 방법이 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탈중앙화를 조금 희생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맞아요. 예. 수수료를 좀 싸게 하려고 하면 이른바 이제 확장성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탈중앙성을 희생하지 않고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나 같은 게 네. 이더리움을 잡겠다 해서 나온 건데 여기는 그 TPS라고 해서 초당 거래 처리 속도인데 건수인데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건이에요. 근데 솔라나는 5만 건이에요. 엄청 빠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싸죠. 그래서 NFT가 나왔을 때 수많은 NFT들이 그 플랫폼 체인으로 솔라나를 선택한 이유가 이 발행할 때 빠르고 수수료가 적게 드니까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솔라나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빠르냐라고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노드가 수만 개가 되면서 굉장히 탈중앙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지금 현재 한 1,800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빨리 처리해 준 사람이 맞아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기 중앙 네, 맞아요.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제 그러니까 만 명이 그래야지 속도가 빨라지네. 맞아요. 예. 둔촌주공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원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예.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예. 근데 한 10명만 모아서 재건축하자라고 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정신이 탈중앙화 정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탈중앙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빠르고 싼 체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네. 방법이 바로 머지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게 한 202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간에 이제 일단 이게 병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샤딩이라는 기술이 붙습니다. 이게 붙으면 목표하는 게 10만 TPS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체인으로 쓰는데 엄청 빨라진다. 불편함이 이런 없는 얘기네. 거죠. 예. 게다가 아까 POW 방식은 컴퓨터를 막 돌리는 거기 예. 때문에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새 또 환경이 중요한 네. 이슈잖아요. 비판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포스 방식,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기를 덜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판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머지를 하면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네. 좋아지면 가격이 오르나? 뭐 이런 또 네. 예,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 네. 가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소에 네. 결정되기 때문에 뭐 제가 오른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오를 네.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좋아지는 이유를 제가 한 4개 정도로 봤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더리움 발행량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까 줄어들어요? POW 네. 방식에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채굴자한테 보상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면 채굴자들에 줘야 되는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성 개수가 현재 한 12,000개 되거든요. 네. 하루에. 하루에. 근데 이게 이제 머지가 완료되고 나면 한 1,200개 수준, 한 90% 정도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겠네. 뭐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두 번째가 거고. 이 채굴자들의 성격이 변합니다. POW 방식에서는 채굴자라고 표현하고요. 네. POS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검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채굴자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열심히 돌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더리움을 캤어요. 그럼 이걸 어떡하나 시장에 팝니다. 이게
매도 압력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분 증명 방식은 지분이 많을수록 내가 캘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팔고 계속 쌓아둔다는 거죠. 네. 근데 매도 압력이 줄어들죠. 음. 그 세 번째가 그 친환경적으로 제가 바뀐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때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환경 이슈인데 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쪽으로 오히려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고요. 예. 네 번째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이제 뭐 EIP 159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가지고 코인을 태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발행된 이더리움을 소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발행량이 줄었다라는 말씀드렸죠.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게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가 싸지니까 거래 건수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은 이걸 소각시킬 수 있는 수수료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이 하루에 공급되는 이더리움보다 하루에 태워서 없어지는 이더리움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화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가 9월 달에 이제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마침내 이더리움 머지 얘기를 상세하게 좀 네네.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콩즈 너마저인데요. 메타콩즈 하면 그 고릴라 같이 생긴 맞아요. 그 친구 아니에요? 예. 국내 아마 NFT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아마 가장 핫했을 때는 그 바닷가라 그래서 가장 최저 가격으로 거래된 게 3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예, 하나에 엄청 그러니까. 비쌌죠. 그리고 이제 메타콩즈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이두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우리 이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두희. 그 멋쟁이 사자처럼 예. 대표인데 이분이 네. 유명해진 게 그 빌 게이츠가 왔을 때 빌 게이츠한테 대학 중퇴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뭐 질문도 하고 그리고 서울대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예. 약간 화제가 됐던 이 이두희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거예요. 워낙 뭐 창업자가 조금 약간 뭐 셀러브러티이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국내 대표 프로젝트가 됐고요. 네. 대표가 되다 보니까 신세계, 현대차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 대기업들도 같이 하자. 맞아요.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보면은 뭐 100만 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3천만 원에 거래되는 게 100만 원에 코인 거래되고 시장이 있어요. 안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렇다고선 치더라도 네, 가격 또 다른 하락이 문제가 너무 있어요? 깊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단 최근 나타난 흐름이 네. 뭐냐면 그 NFT 메타콩즈를 갖고 있는 그 홀더들 네. 투자자들이 예. 최근에 온라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여기도 비대위? 네, 맞습니다. 이걸 비대위가 만들었어요. 생겼어요? 예. 그러면서 야 경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 부진에 대한 책임은 뭐냐면 이강민 CEO가 있거든요. 이 예. 메타콩즈가 이두희 대표가 약간 주도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예. 보면 이두희 대표는 이분이 이제 개발자잖아요. 그러니까 CTO 기술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이강민 CEO가 있고 예. 환현기라는 CEO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있는데 예. 지금 비대위가 이 두 명을 물러나라. 음. 그리고 이두희 CTO가 대표가 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그럼 이들이 이제 난리였는가 보면은 일단 근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이유 때문인 건데요. 네.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라고 보면 이 약간 운영진들의 미숙 때문이다. 운영진들이 뭔가 도덕적 해이를 뭐 저질렀다라는 투자자들이 지금 거거든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갑자기 왜 행동에 나섰냐라고 보면 14일 날 민팅을 진행한 LGO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예. 이게 부진했습니다. 이게 메타콩즈 그 세계관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메타콩즈가 있잖아요. 예. 베이비 콩즈, 청년 콩즈, 네. 소년 콩즈, 예. 콩즈가 굉장히 네, 여러 가지 많아요. 이제 쭉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콩즈가 처음에 메타콩즈 하나 나왔을 때는 굉장히 핫하다, 막 좋다, 막 이러는데 얘가 계속 막 불어나니까 더 이상 희소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최종판으로 14일 날 발행한 LGO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세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완전히 예. 망해가지고 이게 8,800개를 팔기로 했는데 3,000개가 안 팔린 거예요. 5,000개 정도밖에 안 팔린 거야. 이러다 보니까 NFT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메타콩즈 세계관에 있는 것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니 그러려면 이 프로젝트를 왜 진행했냐. 왜 자꾸 이렇게 만드냐? 맞아요. 예. 그게 비판을 한 거고요. 예. 이 두 번째는 이보다 앞서서 있었던 그 넷마블과 협업해서 내놓은 세나콩즈라는 게 있거든요. 좀 많이 내놓죠. 네. 이것도 역시 안 팔렸어요. 부진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야
메타콩주로 돈 좀 벌었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이 가격이 버티질 않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메타콩주 관리자 SNS 계정이 이제 해킹을 당했어요. 네. 근데 이게 해킹 뭐 당할 수도 있죠. 이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희 CTO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 중징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은 뭔가 보안 의식도 허술하고 하고 이제 네.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비대위의 주장이긴 한데 방만 경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해가지고 막 자기 와이프가 막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과는 다 뭐 사실 확인은 안 된 네. 상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홀더들이 나서가지고 메타콩즈 프로젝트 부활을 위해서는 지금 운영진이 물러나고 그 이른바 이제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네. 이두희 CTO가 대표를 맡아서 다시 프로젝트를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가격만 놓고 보자면 사실 조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좀 맞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투자자들하고 지금 맞습니다. 경영진하고 지금 갈등이 생겼는데 다만 어떻게 될지 좀 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게 국내 대표 NFT 프로젝트였거든요. 1위 네. NFT.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NFT 시장 전반에 대한 우리 국내 투자들의 인식이 안 좋아질 것 약간 같아서 악영향이 좀 네, 미칠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얘기 메타콩즈 얘기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내 돈인가 네 돈인가?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철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기자님이 은행에다가 국민은행에 1억 원을 예금을 합니다. 네. 그럼 그 1억 원은 내 돈일까요? 아니 1억 원 넣어놨으면 내 돈이죠. 내 돈 거의 은행에 넣어놨으면 당연히. 그게 이제 당연히 내 돈인데 네. 만약에 음. 국민은행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은. 네.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1억 원 다 찾을 수 있나요? 아니죠. 예금 보험 공사. 해가지고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5천만 원인가? 네. 예, 5천만 원까지만 찾을 수 있는 아니, 걸 되잖아요, 우리나라. 내 돈인데 법적으로. 왜 5천만 원까지밖에 못 찾아요? 망했으니까 일단 회사가 맞아요. 은행이.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뭐 현금을 담아놓지 않는 이상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그 국민은행은 그 은행에 맡긴 1억 원은 내 돈이 아니라요. 저는 1억 원을 찾을 수 있는 예금 인출 권리 증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돈은 아닌 거고요. 찰 수 있는 권리 증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 돈이었으면은 1억 원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권리 증서만 갖다 보니까 은행이 망하면 이 권리를 행사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못 찾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코인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 네.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그 오소독스한 그 사람들은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은 내 개인 지갑이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하나의 은행인 셈인 거거든요. 그 지갑을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개인 지갑에다가 코인을 넣어놓으면 내 돈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내가 갖는다. 왜? 은행도 내 소유, 돈도 내 소유가 되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약간 오소독스한 분들이요. 그런데 최근에 근데 셀시우스 네, 들어봤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파산 대출 절차 플랫폼, 맞아요. 네, 글로벌 대출 플랫폼. 그 약간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막 하다가 지금 결국 이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뭐 챕터 11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기업 회생 네. 비슷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셀시우스 측 변호인단이 18일 날 첫 파산 신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변호인단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네. 이용 약관에 따라 고객이 언이라는 그러니까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네. 언 프로그램과 바로우 프로그램 돈을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 계좌에 예치한 암호화폐 소유권은 셀시우스로 넘어간다라고 한 거예요. 내게 아니라 셀시우스 거다. 네, 맞아요. 네. 이게 마치 그냥 은행에서 예금 맡긴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셀시우스는 이용 약관에 셀시우스가 해당 프로그램에 예치된 자산을 매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약관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야, 이 셀시우스에다가 내가 코인을 맡기면 비트코인을 맡기면 이자도 주지요. 그다음에 이 코인도 잘 보관하고 있지요. 뭐 사실 내 지갑이 해킹당할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이제 위험해지고 그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코인 소유권을 셀시우스한테 넘기는 행위였구나가 뒤늦게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셀시우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이 셀시우스 말고도 이른바 이제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약간 유동성 위기에 몰린 C-파이 업체들, 이 중앙화된 이런 금융 회사의 역할을 하는 이 업체들이 코인 뭐 은행 같은 맞아요. 인출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내 코인인데 내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각자 벌어진 거는 200만 명 사용자를 보유한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진맥스라는 것도 출금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자기들이 힘들다고. 여기서 고민하는 거죠. 야, 그렇다면 내가 이런 곳에 맡긴 내 비트코인은 진짜 내 거 맞아? 진짜 내 소유야? 라고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탈중앙 을 강조하는 코인러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 근본주의자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야 코인은 네 개인 지갑에 맡기는 거다. 이런 곳에 맡기는 순간 너는 코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법정화폐보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법정화폐 우리 원화나 달러보다 코인이 우수한 건 화폐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 야 자발적으로 너의 코인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 사태로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코인 금융하는 데는 이용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네. 결국 근본주의자들은 이용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약간 단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코인에 대한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법정화폐보다 코인이 우수한 점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중국 허난성에서 벌어졌던 사건 아시죠? 어떤 거였죠? 우리로 치면 새마을금고쯤 되는 곳에서 한 이 너무 고 이율을 약속하면서 예금을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인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 예금을 맡겼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하니까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시위자들 앞에 탱크를 갖고 이렇게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약간 너 시위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돈을 맡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내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코인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코인의 탄생 배경을 보자면 화폐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준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개인 지갑을 쓰는 것 그리고 이 코인을 어딘가에 맡기는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사건이네요. 셀시우스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내 돈인가? 네 돈인가? 뭐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네.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죠.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찐반인지 아니면은 이 약간 뭐 이른바 데리케 바운스나 아니면 살짝 우리를 현혹시키는 건지 한번 곰곰하게 이 파이치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기회가 전문가들도 됐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맞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